안녕하세요. 우리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또 한 해가 가는 12월입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보내며 그 해의 괴로움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망연회를 합니다. 망연회 문화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먹고 마시는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연휴를 이용해서 손자하고 장인, 장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 자식들 모두 그렇지 하고 마음을 달래보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우울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시집간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지훈이 데리고 갈 테니까 지훈이 좀 봐줘. 우리 오늘 친구들하고 망연회 하는 날이야. 약속 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끊어진 전화를 뚫어져라 보다가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합니다. 정수가, 오늘은 점심 못 먹겠다. 딸이 점심 같이 먹자고 한다. 이렇게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서 중얼거리죠. 저거 자식 저거가 좀 키우지. 엄마가 어디 지 종이가. 딸이 현관에서 엄마 아빠 갔다 올 때까지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하고 바쁘다며 성걸음으로 갔습니다. 무정한 갓이나. 며느리는 그렇다 해도 내 딸은 또 왜 저래. 신세 한탄하면서 자식 부탁 들어주지 말고 긴 이유 설명 없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탁 들어주고 뒷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왜 부모는 오늘 엄마 약속 있다고 말을 못하고 살까요? 사위 보기 미안해서 말 못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다 며느리 눈치에 사위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까? 허기야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사돈 눈치까지 보았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집 마련 못해줘서 또 손자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딸과 같이 한번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친정엄마와 딸에게 발생하는 갈등은 며느리보다 더 심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친정엄마를 막대하는 거죠. 며느리는 그나마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지만 딸은 기본적인 예의마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하고 부모의 갈등은 세대 차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변화를 무시하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을 반복하고 사회가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는 갈등도 많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기본이 대학 졸업을 하고 많이 배워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취업하기 위한 지식만 머리에 담았을 뿐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예의는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기밖에 모르도록 키웠잖아요. 자식들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 내외지간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은 안 보고 살 수는 있어도 끊을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이웃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집 정말 많습니다. 그럼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생기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내 소중한 딸이었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부모의 소중한 아들과 딸보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임을 부모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자식이 어릴 때처럼 생존 자체를 자식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무 지나치고 의존적이면 자식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늙으면 자식이 아니라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 손님이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집어내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규칙 1. 예고 없이 집에 방문하지 않는다. 규칙 2. 아파트 비번이나 현관 키를 요구하지 않는다. 규칙 3. 집에 방문했을 때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고 청소 상태나 기타 살림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규칙 4. 방문 시 자고 가는 것은 안 되고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정한다. 규칙 5. 자식이 방문 요청할 때만 방문을 하기로 한다. 규칙 6. 식사는 외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들 집에서 이 종이 쪼가리에 이름 쓰고 한 장 받아온 거라 예. 좀 인정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이유로 갈등이 쌓여서 싸우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겨? 아들 결혼하고 5년 만에 오늘 처음 아들 집에 왔거든요. 이쪽에 개추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쩐 일로 집에 있는 기라에 와도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니까 집안은 개판이고 며느리는 벌써 얼굴에 니 왜 왔냐? 하고 표시가 났습니다. 잘못 왔다 싶었지. 나 때문에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방에 있는 며느리가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나왔지. 엄빈이 아빠하고 의논해서 조금 전에 만들어놓은 규칙인데 어머님이 읽어보시고 사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것들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 온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싫다면 나도 너희들 보기 싫다는 마음에 지금 여기로 왔는 거라예. 우리 집 좀 팔아주이소. 저 집 내 집이라예. 나도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괘씸해서 이 집 팔기라요. 요즘 며느리라고 생각해도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혼한 자식은 남이다. 자식 가정이라도 잘 유지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엉망으로 살림을 살아도 밥을 해먹지 않고 배달을 시켜 먹어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같은 세대를 살아온 부부도 살면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참지 않으면 하루에 말 때문에 30분은 남편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대화는 하셨던 말씀을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하고요. 자식은 부모 말을 반은 무시하고 듣죠. 요즘 자식들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애써 많은 돈 들여서 공부시켰더니 아버지 엄마가 뭘 안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자식도 많습니다. 부모가 잔소리처럼 습관적으로 했던 말 반복해도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어떻게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대화의 시간은 일부러라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대화법 중에서 제일 좋은 대화법은 길지 않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중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환갑을 하지 않잖아요. 하루는 딸이 엄마 환갑인데 여행 갈래요? 라고 했거든요. 누가 요즘 여행을 간다 카드노? 됐다마. 그런 쓸데없는 일을 벌리지 마래. 진짜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딸에게서 느껴지는 섭섭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무엇을 바랄 때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애매한 말을 해놓고 섭섭한 마음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말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원만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그리울 때가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가까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애 끓는 부모도 있고 철들지 않는 부모 때문에 힘든 자식도 있습니다. 부부는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현실적으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 가끔 한 번씩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식은 자식 입장이 있고 부모는 부모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체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식이 모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언제까지 자식에게 간섭을 하고 자식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돈보다 부모가 짐이 되어 어깨에 올라타지 않는 겁니다. 아프지 마시고 없는 돈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오늘부터 본인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얼마 전 함께 살고 있는 막내딸과 아빠가 부딪혔답니다. 이상한 탓으로 몸살 기운도 있고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있는데 막내딸이 아빠 괜찮아요? 말 한마디 없이 친구랑 저녁 약속 있다고 나간다는 딸에게 무척이나 섭섭하고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빠는 모든 것을 딸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딸은 아니다라는 거죠. 독립을 한다고 하면 시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독립시키자고 난리치며 시끄러웠죠.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해준 만큼 바라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자식은 제 인생 살도록 간섭하지 말고 우리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하죠.
다른 집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었으면 세상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섭섭한 게 하나도 없겠죠. 오늘은 내가 삼겹살하고 당신 좋아하는 소주 살게요 하면서 그렇게 달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느 집이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연탄 봉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희귀병 아이들에게 후원금이 빠지고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에게도 매달 후원금이 작게나마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는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들 돈도 좋아하지만 대단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자식이라도 눈 비올 때 자식들 온다고 하면 그리움보다 걱정이 앞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안부 전화 가끔 하고요. 보고픈 손주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 됩니다. 전 나이가 들고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친정엄마 때문에 가슴 아파 우는데 저는 저에게 잘해주시기만 하신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찬바람 불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손뜨개질로 내 딸아이 조끼 만들었을 때 겉으로 곱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는 못 들은 척 넘겼을까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면 전 너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용돈 드리고 마음만 있으면 자식들이 다 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살았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들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을까요?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자식은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하나 때문에 엄마의 삶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가족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딸은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유리컵이 깨지는 것처럼 위험한 순간들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딸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제는 나보고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덤벼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엄마 아빠의 그 관심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부모가 어쩌면 자식들에게 가장 나쁜 엄마,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죠. 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자식에게는 모두 해주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부모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들의 욕구를 부모들이 마음대로 배제시키고 부모가 만족하기 위해 자식들을 잡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의 정신적인 사랑보다 물질적인 사랑을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할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돈 많은 부모 좋아합니다. 저 역시 돈 한 푼 물려주지 않는 부모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에게 따질 수도 없는 일이라 내 자식에게라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지만 좋은 부모 정말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책임지며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부모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딸 하나 보고 이 험한 세상을 상대로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잘 싸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딸 때문에 참고 붙들고 살았는 남편하고도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식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 제일 먼저 엄마가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만 하고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들었을 때 솔직하게 자식 때문에 못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대답은 어웨였습니다. 이혼을 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혼자가 된다는 불안감으로 망설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며 엄마의 감정을 자식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진실 뒤에는 자식을 핑계로 살아가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딸이 나이가 25밖에 안 됐어요. 나이도 어린데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나하고 떨어져서 자기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내가 악담 아닌 악담을 좀 퍼부었지. 전년이 미쳤나? 결혼해봐라. 좋은 일만 있는 줄 아나? 딸과의 관계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독립성과 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내 딸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엄마는 갑자기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만남을 제한하거나 계속 연락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꼬치꼬치 묻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딸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딸의 결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는 딸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딸의 의견을 듣고 감정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희생은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자기 삶을 꾸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 부모들은 독립을 하는 자녀들에게 멀어져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엄마일수록 더 심하게 집착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딸은 엄마 팔자 담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일찍 결혼해서 남편에게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 저 딸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이런 팔자로 살아갈까봐 걱정이 되고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고 나는 딸이 남자를 만나서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좋은 엄마로 포장된 걱정이 아닐까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식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해보셨나요? 남편과 심한 갈등으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의 힘든 삶을 한풀이하듯 하신 적 없으십니까? 너희들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엄마의 힘든 삶의 무게를 자식들에게 얹어준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헌신적인 부모라고 하더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을 동원하는 엄마들은 주변에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익숙한 삶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의 고통이 똑같이 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가까워도 명백히 개별 존재이므로 이해관계 역시 같지 않습니다. 개별 생명체는 명백히 개별적으로 작동하며 모든 감각과 생명, 생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모든 이해관계는 별개입니다. 이건 내가 좀 화가 나는데요. 딸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리 부족한 부모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부모에게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이제 부모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네. 성인인데 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된다는 말인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며칠 전 우리 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가치관이 다르고 신체 조건이나 정신, 생각 등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와 자식은 다른 사람이며 다른 인격체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딸도 이제 성인인데 혼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아무 반응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며 혼자 결정하고 싶다는 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딸의 인생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지요. 불편함이 있어서 부모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을 때, 부모를 배제하고 있으면 부모에 대한 의무라든가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자식 도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자식들은 작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딸을 떠나보내면 상실감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를 외면하고 가는 딸은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겠어요? 자식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묶어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옆에 두고 싶다는 원의 압박입니까? 자식은 때가 되면 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자식의 성공만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자식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하기도 하죠.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이나 유학 또는 결혼 같은 독립을 막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식의 진로를 방해하는 부모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을 빼면 나는 누구입니까? 살면서 한 번쯤 자신에게 나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은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식은 독립을 하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하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친구들은 나이 들수록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경기가 안 좋아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 오늘도 난 밥만 축내는 배퉁이로 사무실 지키고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보았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세상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틀린 말 아닙디더. 내가 반대한다고 결혼하지 않을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야 결혼시켜야지.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면 딸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어주고 병풍으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겠죠. 부모 역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생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딸을 엄마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엄마라는 존재를 축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활 속의 불행과 감정을 스스럼지 않게 배출하고 많은 것을 딸에게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딸은 아들과 다르게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딸은 엄마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애정을 집착과 서운함, 그리고 애틋함, 고마움, 서러움 등을 여러 가지 뭉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 편하게 간섭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애정은 버리십시오. 자식은 남입니다.